존경하는 31만 도봉 구민과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원소 구청장님과 1천여 명 도봉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 2동 출신 구의원 강신만입니다. 첫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스마트안전관제실 예산 미반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자리에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통합안전관리, 선제적인 재해 예방, 구민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구정의 최우선 가치라고 거듭 강조해 오셨습니다. 도봉구의 안전, 보건 정책 방향 역시 중대산업재해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우선 관리하며 정기 수시 점검과 실습형 교육, 신기술 활용 훈련으로 사전에 재해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제347회 임시의 5분 발언에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운영시간 이후 돌발 상황에 취약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전문 기술 인력이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AI, IoT 기반으로 설비를 실시간 감시하고 화재, 침수, 정전 등 긴급 상황을 조기에 탐지하며 운영시간 외에도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관제실이야말로 사고 이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공단은 2023년부터 이미 3차례나 스마트 안전관제실 설치를 공식 요구해 왔음에도 올해 예산 안에는 내년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통한 안전관리를 강조하는 구청장님의 발언, 공단의 3차례 설치 요구, 지난 회기 본회의 5분 발언까지 모두 있었음에도 올해 예산에서 스마트 안전관제실이 영원으로 처리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 신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예방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상징적인 인프라인 스마트 안전관제실 예산을 3번째 요구에도 또다시 애면한 것은 구청장님 스스로 내세운 안전정책 기조를 예산으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체육, 복지, 문화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스마트 안전관제실은 CCTV를 한 화면에 모아놓은 수준이 아니라 설비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화재, 침수, 정전 등의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며 야간, 휴일에도 끊기지 않는 24시간 예방형 안전체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안전 관련 발언과 정책, 방향,
공단의 거듭된 설치 요구 의회의 5분 발언 이후에도 예산은 여전히 0원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을 내놓는 과거형 안전행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대재해가 없는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 요인 사전 파악과 개선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오셨습니다만 정작 우리 구시설관리공단의 대표적인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구체적인 예산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로는 선제적 예방을 강조하면서 실제 예산에서는 사고 이후 수습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닌지 구청장님 스스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통합안전관리체계 촘촘한 점검, 맞춤형 실습형 교육 신기술 활용 훈련을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였고 구청장님께서는 교육 설명회 여러 곳에서 법 확대 적용에 제대로 대응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기회라고 평가하시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소통을 약속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산 편성 결과만 놓고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과 메시지는 매우 앞서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설비 시스템 투자는 여전히 과거 관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중대재해 없는 도봉구 발언이 현장과 예산에서는 어디까지 진심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안전은 수많은 정책 중 하나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입니다. 공단의 세 차례 요구, 의회 5분 발언, 그리고 구청장님의 중대재해법 관련 발언과 정책 방향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스마트 안전관제실 예산을 다시 한번 영원으로 남겨둔 이번 선택이 과연 구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약속과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만약 구청장님께서도 한계와 문제를 인정하신다면 향후 어느 시점 어떤 방향으로 이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위 세 가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직접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도봉구 녹천교 파크골프장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다락원 파크골프장과 녹천교 파크골프장 두 곳이 있으며 모두 도봉구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락원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협회 동호인과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등 일정한 동호인 단체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고 2024년 7개월 동안 1080명, 2025년 11개월 동안 15,840명이 이용했습니다. 반면 녹천교 파크 골프장은 도봉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강습과 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2024년에는 연간 25,920명, 2025년에는 보수공사와 8월 혹서기 휴장 등으로 운영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했음에도 8,160명이 이용했습니다. 숫자로만 보아도 두 구장을 합쳐 한 달 평균 3,000에서 4,000명이 제한된 시간대에 몰려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녹천교 파크 골프장은 1일 약 6시간, 오전 강습, 오후 자율 이용으로 운영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매월 2,000명 안팎의 이용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시설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수용 한계에 근접한 포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찾아가 보면 어르신들께서 줄이 너무 길다, 조금만 더 호흡을 늘려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거의 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내 운동을 갖게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 부부가 함께, 이웃이 함께 공 하나에 웃고 아쉬워하며 하루를 버틸 힘을 얻고 계십니다. 이제 파크 골프장은 단순한 여가 시설을 넘어 도봉 구민의 건강과 생활의 의욕을 지탱하는 소중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도심에서 새로운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거창한 신규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가능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창동 녹천교 하류 물놀이장 전방에는 약 882제곱미터 규모의 녹지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면 이 공간을 추가 조성이 가능한 유효 부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과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긴 줄을 서며 차례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더 마음껏 운동하고 싶은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여유를 한 칸 더 열어주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부지와 여건이 어렵다는 말로만 넘기지 마시고 구민들의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용 수요와 간절한 확충 요구에 구청장님께 정면으로 답해 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다는 원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 방향을 찾겠다는 구청장님의 분명한 의지와 약속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